네. 계속해서 64조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소위원을 포함해서요, 이제 중요한 안건 또는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그 의결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재정법률안 전부 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이제 58조 이제 6항에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청회예요. 공청회에서는 이해관계자나 이제 학식 경험 있는 사람, 그 진술의 주체가 그러니까 이제 좀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거고 좀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청문회에서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들은 진술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항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이제 의장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진술인의 선정, 또 진술인과 위원회 발언 시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사항,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 회의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항은 이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65조를 보세요. 자, 위원회는 또 이제 중요한 안건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여기 이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이제 청문회죠.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할 수 있다. 다만 재정법률안, 이제 전무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이제 58조 6항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 등 필요한 사항 공고해야 한다. 청문회는 또 이제 공개가 원칙인데 위원회 의결로 이제 또 전부 일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또는 국회 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에서 발언, 감정 등에 대해서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이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65조의 2. 자, 인사청문회에 관한 규정이죠. 46조의 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에 관한 청문회를 연다. 자,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이제 비상설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공직자들이고, 상임위원회는 이제 그 대상자가 훨씬 많죠. 1호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헌재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은 이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였죠.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은 전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요.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장, 국정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그럼 작년에 이제 그 아닌데 나온 것 중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여기 없어요. 아시겠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고위공직자, 이게 이제 추가된 거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인사청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그러니까 이제 뭐 줄여서 이제 보통 합참의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각군참모총장은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합동참모의장.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사청문, 소관 상임위원회 하는 인사청문 대상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5조 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재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자, 여기도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총선 후 이제 또는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 후에
41조 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이제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 44조 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4항 3항에 따라 이제 그 실시한 인사청문은 그 대신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회로 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5항 헌재재판관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서 이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데, 그러니까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이제 대통령이 발탁을 하면 헌재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이제 헌재소장이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재판관은 상임위원회고 소장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두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겸하는 경우에는 2항 1호에도 불구하고 1항에 따른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거죠. 그리고 이 경우 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규정이 없으면 또 이제 뭐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했는데 또 소장이니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또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법이고요. 그 다음에 66조.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견 요지 관련 위원회에 그래서 의견 요지를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 제1항의 안건이 예산상 또는 이제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고 위원회에서 수정된 경우에는 제1항 보고서에 그 안건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장은 1항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7조 1항 위원장은 소환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때 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와 소수 의견, 관련 위원회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그 다음 2항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 또는 간사로 하여금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1항 보고를 할 때 자기 의견을 덧붙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8조.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사 결과, 이제 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9조.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적는다. 이제 위원회 이제 회의록에 대한 거, 이건 이제 또 넘어가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0조. 위원회에 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 해당 위원회 문서로 한다. 자, 여기도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71조. 위원회 관한 2장에 규정한 사항 외에 6장, 7장 규정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 관한 규정이 많이 있는데 없는 거 이제 또 본회의에 관한 이런 규정을 또 준용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동의. 그리고 이제 뭐 국회법에 이제 동의라는 게 이 움직일 동자잖아요. 이거는 이제 발의하는 거예요, 발의. 그리고 이제, 그냥 어그리, 동의는 이제 같을 동자를 쓰고요. 두 가지 이제 동의가 쓰이는데 발의한다는 의미 동의.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에 한 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면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위원회의 특칙이에요. 위원회의 특칙. 그래서 이제 거수로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표결은 이제 전자투표한 이제 기록 표결인데 그게 원칙인데. 그 다음에 이제 6장 회의해가지고 일절 개의 사내 의사일정 해가지고 이제 72조 이쪽은 이제 본회의에 관한 거예요. 본회의. 6장 7장이죠. 그래서 72조 이제 본회의는 오후 2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이런 것도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정한 거고요. 그때 이제 협의를 통해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의장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 시 변경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73조 본회의는 제적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그 다음에 이항 의장은 72조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1항 정족수에 미치 못할 때 유해를 선포할 수 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전원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각종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기본적인 의사 정족수예요. 5분의 1, 5분의 1. 본회의건, 위원회건, 전원회건, 집회 소집을 요구하는 건 4분의 1이고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출석해야 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5분의 1. 자, 그 다음에 3항. 회의 중 1항 정족수에 미치 못할 때 의장은 회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의사 정족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냥 중지하는 것은 좀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4조. 자, 이랑 의사 일정에 열리는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자, 그 다음에 2항.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내외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이고요. 연세한 동의. 이것도 이제 발의죠, 발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 근데 그 본회의 의결이라는 게 그거는 헌법에 보면 출석 과반수예요. 출석 과반수.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헌법 50조에 보면. 그러니까 10인 이상이 비공개 발의를 하잖아요. 이 동의라는 게 발의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가 의결하는데 그때 출석해 있는 과반수면 돼요.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가 아니고. 또 이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하여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가 공개가 원칙인데 이렇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항, 1항 단서에 따른 제의나 동의에 대해서는 자,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표결한다. 그 다음 76조.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 요청된 안건 목록을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매주 공표해야 한다. 그 다음 2항, 의장은 회의기 중 본회의 개의 일시 및 심의 대상 안건의 대강을 적은 회의 전체 의사 일정과 본회의 개의 시간 및 심의 대상 안건 순서를 적은 당일 의사 일정을 작성한다. 자, 그리고 2항에 따른 의사 일정 중 회의 전체 의사 일정을 작성할 때는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자, 그리고 의장은 2항 3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 일정은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서 공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의장은 또 특히 경고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76조 2.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76조 제2항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을 작성한다. 본회의 개의일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이제 122조 2에 따른 정부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치는 개의일 오후 2시. 그리고 77조 의원 20명 이상 연세한 동의로, 이것도 이제 발의에 발의, 동의라는 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 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 일정에 안건 추가, 순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냐고 표결한다. 여기도 20명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8조 의장은 의사 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9조 의원은 10명 이상 찬성으로 의안 발의할 수 있다. 10명, 이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조문 중에 하나예요.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가 연사하여 의장에 제출해야 되고,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발의의원,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 부제로 발의위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이제 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대표 발의위원 1명을 명시해야 한다. 그 다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재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안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79조 2. 자,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그 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 비용에 관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서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 요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계 여기서 제출한 경우에 이제, 예산 정책적 비용 추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뭘 좀 주의하냐면, 1항에 이제 국회의원이고, 2항이 위원회고, 3항이 정부, 이걸 구별해 두세요.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이렇게 예산상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때는 요 비용 축에서 제출하면 되고, 정부가 이렇게 이제 비용 들어가는 거 법안을 제출할 때는 축에서에다가 이거예요. 이게 이제 몇 번 나온 적 있죠.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위원회가 제출할 때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건지 축에서. 근데 정부가 이제 비용 들어가는 이제 의안을 제출할 때는 이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요걸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79조의 3. 자, 의원이나 위원회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서 연간 조세특례 금액이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문조사, 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제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 80조. 자,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또 국회 주요 행사, 그와 함께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 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자, 그 다음에 81조.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조문이죠.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합니다. 이거는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상임위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한다. 자, 그 다음 3항.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의 제적이용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4항. 의장은 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의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다음 82조입니다.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자, 그 다음 2조 2항. 의장은 자,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그 다음 82조의 2입니다. 위원장 간사와 협의해서 회부된 법률안. 자, 이게 이제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본에 회부된 법률안은 이제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입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히 입법을 해야 하는 경우, 또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은 10일 이상 하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단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83조. 의장은 소관위원회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위원회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 자, 안건이 소관위원회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 다음 2항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 안건을 회부할 때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3항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2항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로 이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고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하는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83조 2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 상당한 규모 예산상 기금조치 수반하는 법률안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자, 이건 미리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미리. 그 다음에 소관위원회 위원장 제1항에 따른 법률안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협의에서 심사할 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요청이 있을 때 연석회를 열어야 한다는 거고. 자, 또 넘어갑니다. 84조 예산안 또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그러니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예산안에 대한 건 예비심사예요.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 의장은 예산안 결산에 1항의 보고를 첨부해서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본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심사가 끝나는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또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현한다. 이 경우 이제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기간을 정한다. 자, 사항 정보위원회는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결산 국정원법 3조 1항 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대상 부처 소관 정보 예산안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 심사한 예산안 결산에 대해서 총액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로 본다. 이런 게 이제 좀 정보위원회가 이제 또 국가기밀 또 이제 대북 관련 뭐 특수한 임무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좀 특칙을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소관위원회 이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의장은 예산안,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자,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된 법률 제정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 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84조입니다. 국회는 국가재정법 68조 1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 운용 계획안을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확정한다. 자, 2항 1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안, 국가재정법 70조 2항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회부 등에 관해서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조의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자,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결산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결산의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84조의 4 국회는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조 2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 예산을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 약정한다. 이런 게 이제 회견도 개시 30일 계속 나오는 거는 예산안 의결 시한이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85조. 자, 85조는 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장의 이제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자, 이랑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부하는 안건 또는 해부되는 안건에 대해서 이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할 때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호 보면 이제 천재지변, 그 다음에 2호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호 보니까 의장인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호, 2호 이거는 뭐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3호가 이제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이건 협의가 아니라 합의예요. 합의. 그러니까 이제 예민한 법안은 합의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심사기간을 지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2항의 1항의 경우에 이제 위원회가 이유 없이 이제 심사기간을 지정했는데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또 다른 위원회에 해부하거나 이거예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직권상정이라는 거예요. 의장의 이제 직권상정. 과거에 이제 야당이 어떤 이제 여당이 추진하고 싶어 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의장이 총대를 메고 이제 직권상정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이제 의장의 직권상정권이 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이쪽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무제한 토론 이런 게 전부 다 국회를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또 이제 선진화하기 위한 관련 법이다 해가지고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이렇게 명칭, 별칭을 붙여서 불려지는 이제 조문들이에요. 이쪽이 쉽지 않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규정들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 그래서 이제 먼저 심사기간을 지정을 이런 사유에 해당될 때 해야 되고 그 기간 내에 이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니까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85조 2 이게 이거예요. 신속처리 안건 지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 작년에 이제 1년 내내 문제가 됐었던 거죠. 자,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원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제2항, 이제 이따가 2항 보겠습니다. 2항에 따른 신속 처리된 안건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제적 과반수, 서명한 신속 처리된 안건 지정 요구 동의, 이것도 발의죠. 제적 과반수가 발의. 의장에게 제출하고, 또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은 역시 소관위원회 제적 과반수.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과반수건 소관위원회에서 과반수건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구를 발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적 과반수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 제적 과반수가 위원장에 제출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는 이제 의장에게 제적 과반수가 이제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 이제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자 무기명 투표로 이제 표결하되, 이게 제적 5분의 3이죠. 가중된 요소.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가 지정 요구를 하고 발의를 하고 5분의 3이 이제 찬성하면 본회의건 또는 이제 소관위원회건 제적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특정 정당이 단독으로 채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종족수였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만 제적 5분의 3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항, 의장의 1항 후단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가결되었을 때 그 안건을 3항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해야 된다. 3항이 보니까 180일 안에, 지정일부터 180일 안에 마쳐야 된다.
자, 이 경우 이제 위원회가 전달했다가 지정된 안건에 대한 대안을 위반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체득 안건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위원회는 이제 그 해당 위원회는 신속체득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내에 마쳐야 돼요.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체득 안건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지정일, 제 사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86조 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이고 90일 내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내에 처리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법제사법은. 법제사법은 90일 내에 마쳐야 되는데 안 마치면 또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위원회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여기선 제외되고 위원회가 신속체득 안건에 대해서 사망 본문에 따른 기간, 즉 180일을 말합니다.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180일 안에 안 마치면 그 다음 날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그냥 간주해버려요. 본다는 거죠. 본다. 다만 법률안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된 것으로 본다. 자, 법률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제 회부된 것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5항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체득 안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또 사항 법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체득 안건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사망 단서, 즉 90일이죠. 90일 사망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여기도 본다. 간주야, 간주. 그래서 이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즉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얘기가 180일, 90일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라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무산되고 그냥 계류 중에 이제 국회에서 잠자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공수처법이니 공선법 이제 또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안들 보면 신속체득 안건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제적 과반수가 여기에서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해서 특정 그 보수 정당 한 개 정당 빼고는 이제 동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일, 90일 계속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지. 처음에는 아니 180일, 90일이 그리고 60일 합치면 여기 이제 60일 나오잖아요. 60일. 총 330일이에요. 최장 이 기간이 다 채워진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물론 그 안에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야가 합의하는 거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 제일 바람직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고 또 예민한 법안일수록 여야 간에 이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도입한 거예요. 특정 정당, 어떤 한 개의 정당에 반대해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정도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탁탁탁 진행되도록 5분의 3은 제적 과반수에 추적 과반수 다수결도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이제 다수의 어떤 찬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패스트트랙 제도가 특정 정당에 의한 발목 잡기 이걸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필요한 법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또 다수가 찬성을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이제 동물국회를 청산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신사 협정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이제 만든 이 규정이에요. 절차 자체는. 자, 그다음에 6항에 보면 그래서 이제 사항 단서 또는 5항에 따른 신속처리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고 6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이 60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했을 때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그냥 상정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자동으로 이제 짝짝짝짝 날짜가 진행되면서 째깍째깍째깍 가면서 결국 처리가 안 되면 다음 단계 진행되도록 규정을 해서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제도라는 거예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거죠. 8항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과 합의하면 근데 이제 합의하면 그때는 이제 2항부터 7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합의하면 그때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뭐 180일, 90일, 60일 그 날짜를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제적 과반수가 요구해서 5분의 3이 찬성하면 신속 처리된 안건으로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태운다는 표현을 썼죠. 이 자동화 시스템
이 기계들 짝짝짝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것처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태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날짜는 계속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근데 합의를 하면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85조의 3.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또 사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11월 30일을 10월 30일로 틀린 입으로 출제한 적이 있죠. 12월 2일이 이제 예산안 의결 시한이에요. 회견도 30일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12월 2일 날 처리를 하려면 예산안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이제 최소한 이제 11월 30일까지는 맞춰야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노선 이런 규정을 나름대로 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항에 이제 위원회가 예산안 등과 제 사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 등 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의장이 또 교섭단체 대표원과 합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고요. 86조를 보세요. 위원회에서 이제 법률안 심사를 마치거나 위반을 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부하여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의장은 제1항 심사에 대해서 8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조를 보세요.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려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위원회 해임이라는 거예요. 다만 위원회 결정이 자 본회의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이제 휴회 중의 기간을 제한 7일 이내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명. 그때는 이제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게 이제 위원회 해임이에요. 30명 이상. 위원회에서 이제 그 부결되면 그냥 폐기되는 건데 30 이상이 요구하면 이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돼요. 여기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8조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해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해부할 수 있다. 그 다음 89조. 자,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찬소로 의제가 된다. 이제 발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동의는. 발의하는 거. 그 다음 90조. 의원은 그가 발의하는 의안 또는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2명 이상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처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처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3항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의제가 된 정부 제출 의안 수정하거나 처리할 때는 본회의 또는 이제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91조 이제 자 번안 동의예요. 번안이라는 게 번복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 자, 본회의에서 번안 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위원 또 찬성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돼.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건 가결된 그래서 이제 안건을 다시 이제 번복해서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중된 정족수예요. 제적 과반세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자, 다만 또 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번안 자체를 할 수 없고요. 또 이 항도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는 위원회 동의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제적 과반 수석과 출석 여기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만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이제 또 번안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회도 번안할 수 있고 본회의도 번안할 수 있는데 정부로 넘어가고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면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중된 정족수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91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게 유명한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건 부결돼야 돼요. 부결된 안건이고 그 다음에 같은 회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표결도 해보지 못한 안건은 그건 부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전 회기에 부결된 걸 다음 회기에 이제 새롭게 제출하고 발의하는 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같은 회기 중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건 이제 소수파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다수결에 승복하라는 거지. 부결됐다는 것은 표결을 했는데 이제 결국 과반수의 제적 과반수의 추석 과반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소수파가 또 다른 안건 이제 표결이라든가 절차 진행에 보이콧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같은 회기 중에서는 재론하지 말자 이런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3조.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 93조의 2.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조. 본회의는 위원장의 보고를 받으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조. 이제 수정동의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이죠. 수정 발의하는 거 30명 이상. 찬성원과 연사 미리 의장에 제출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수정 발의는 이제 50인 이상.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항의 위원회에서 심사보관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고 3항의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자, 여기도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6조. 요건 이제 작년에 이제 국회직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제에 대해서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을 때 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한다. 자,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예요. 가장 늦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늦게 제출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업데이트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된. 그거부터 먼저 표결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리고 이제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보다 먼저.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그리고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 원안을 표결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이 표결이 되면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원안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형태가 이제 보통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수정안이 통과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아시겠죠? 자, 이런 뭐 아주 빈출되지는 않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체크는 해둬야 될 조문이에요. 97조.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되는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98조. 국회에서 의결되는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한다. 그 다음 98조. 헌법 53조 이제 6항에 따라 자,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이제 의장 공포 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이 통제한다. 이건 헌법 53조 이제 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외적으로 이제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하는 거. 자, 98조의 2. 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조문이죠. 작년에 출제됐는데 또 약간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1항이 많이 나오던 거예요, 1항이. 근데 이제 1항은 그대로고 나머지 이제 하위 조문들이 좀 바뀌었는데,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이제 훈령, 예규, 고시 이런 행정 규칙 형식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런 행정입법은 전부 해당돼요. 제정, 개정, 폐지되었을 때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할 때도 그러니까 입법 예고는 대통령령만이에요. 아시겠죠? 제정, 개정, 폐지하고 입법 예고를 구별하세요. 그때에도 입법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대통령령의 경우는 입법 예고를 할 때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조문이고 그 다음에 2항 중앙행정기관장은 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이유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되고 3항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정되고 좀 이제 신설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 상임위원회는 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자, 대통령령, 총리령이 이제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 경과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의장은 사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 그 다음에 6항 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 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자 7항 상임위원회는 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여기는 이제 부령이죠. 여기는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에 대한 거고 사항은 7항은 이제 부령이 법률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7항 검토 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자, 그리고 전문위원은 사망에 따른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게 제공한다. 자, 그래서 거기도 좀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 99조 의원은 발언하려면 의장의 통지하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려면 발언 요지를 의장에 미리 통지해야 하고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 시기를 정한다. 그 다음 100조 1항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정지되지 아니한다. 2항 의원이 산회 또는 회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101조 의장은 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 위원회 보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발언하려고 할 때 다른 발언보다 우선적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102조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3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자, 다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때와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104조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발언 시간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 발언, 신상 발언, 보충 발언은 5분.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15, 3, 5 이거 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그 밖에 발언할 때는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매년 첫 번째 임시회, 정기에서 한 번씩 실시해야 돼. 전반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의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씩 실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04조 3항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한 총 발언 시간을 정하여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할당한다. 자, 그 다음에 4항 의장은 필요한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 대표과 협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해서 교섭단체별로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발언자 수를 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 발언 시간 발언자 수는 의장의 교섭단체 대표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 다음에 6항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그 다음 105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된 경우 그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분 이내 발언 이게 이제 5분 자유 발언이라는 거예요.
5분 자유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6조 보세요. 106조 1항. 그래서 이제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찬성 뜻을 의장에 통지되고 의장은 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소속 교단체를 고려해서 반대자 찬성자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106조 2. 의원이 본회의 부대나 안건에 대해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 이게 이른바 유명한 무제한 토론이죠. 이게 뭐예요? 필리버스터라는 거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 자, 그래서 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제적 3분의 1 이상 서명한 요구구설을 의장에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됩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2항. 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 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3항. 의원은 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할 수 있고 한 명당 이때는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길게 하려고 하는 거죠. 4항.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3항 법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제적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도 계속한다 이건. 원래 5분의 1 이상은 최소한의 의사 정족수죠. 5분의 1은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무제한 토론할 때는 이거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몇 박 며칠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5분의 1을 채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5항.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제적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종결 발의를 의장에 제출할 수 있고 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자, 제적 5분의 3이죠. 제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거. 자, 이 경우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 그냥 표결합니다. 그리고 7항 무제한 토론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그때는 이제 표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토론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된 것으로 봅니다. 회기가 끝나도.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9항, 7항, 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됐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또 요구할 수 없어요. 그냥 무제한 토론도 그러니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보장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무제한의 또 방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이건 또 이제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10. 예산안 등과 85조 3 사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1항부터 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한 심의 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과 관련되는 건 예산안 의결 시한이 12월 2일까지 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계연도 기시 30일 전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는 12월 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